자, 주역점 보는 방법입니다. EBS 지식 채널 2에 이 주역의 경고라는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주역점을 볼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잠깐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 채널 2의 동영상은 잘 보고 오셨죠? 자, 주역점을 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느냐? 바르지 않은 일을 점쳐서는 안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점쳐서는 안 된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점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가부를 점친다. 간절한 마음으로 점치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 한다. 장난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6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만 점을 친다. 이게 바로 주역점을 볼 때 주의사항인데요. 선생님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시겠지만 선생님들 생각보다 요거 안 지키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어떤 거? 요거 3번 같은 경우에 본인이 어떤 게 간절하잖아요. 좋은 게 나올 때까지 하시는 분 은근 많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 간절한데 괴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 당황하지 않고 다음날 목욕 재개하시고 한 번 더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괴가 나쁘다면 여러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목욕 재개하고 아침마다 뽑습니다.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역괴를 뽑는 방법인데요. 설시법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그 3가지를 이용해서 그것도 심지어 50개를 이용해서 왼손 갔다 오른손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선생님 저거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설시법은요 공자님이 만든 건데 이 세상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주의 운행 이치를 본떠서 공자님이 만드신 방법인데요.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요.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괴 뽑으라 하면 다들 도망가실걸요. 요즘 우리는 훨씬 더 편한 방법으로 괴를 뽑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역 괴를 뽑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드리죠? 선생님 타로 카드가 없어서 주사위가 없어서 숙제 못했어요 하시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동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무 숫자나 떠올리기만 해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제가 채찍질을 막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다 알려드립니다. 자 보죠. 첫 번째 동전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동전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일단 준비하시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어떤 걸 양으로 할지 음으로 할지를 정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까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도 요즘 깜빡깜빡 해가지고요. 그래서 앞면 양, 뒷면 이렇게 적어놓고 던지세요. 한참 던지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양을 앞면으로 하기로 했나 뒷면으로 하기로 했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양과 중 무엇으로 할지를 정한다. 동전을 6번 던져서 자 6번 던지면 6개의 효가 그려지는 거죠. 양효일지 음효일지가 그려지니까 자 그게 되면 어떤 괴인지를 찾으면 되고 자 어떤 효인지는 주사위를 던지시던지 아니면 1부터 6까지 숫자를 써서 종이를 던지시고 그 중에 아무 종이나 뽑으시던지 뭐 어떤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자, 동전으로 하는 방법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앞면을 양으로 했다. 앞, 앞, 앞. 그래서 하계가 완성됐고 또 앞, 뒤, 앞 해서 상계가 완성됐죠. 자, 이렇게 완성되면 표에서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계와 하계가 만나는 지점에 무슨 괴? 하고 찾아보면 화천 대유괴구나.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책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아무 책 아니고요. 주역책으로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책에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볼 건지를 정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역책을 펼치십니다. 펼쳐서 나온 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괴가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펼쳐서 이번에는 어떤 효인지를 정하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자, 일단 책의 어디를 할지 기준을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책을 딱 펼칩니다. 아하, 풍화가인계가 나왔구나. 여기 풍화가인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를 해야 되니까 또 펼칩니다. 오른쪽 맨 위라고 했으니 여기 봤더니 아하, 이 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효구나. 그래서 37번 풍화가인계의 이 효, 요렇게 괴를 얻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점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 아무거나 그냥 3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적은 숫자는 8로 나누고 두 번째 적은 숫자도 8로 나누죠. 자, 왜 8로 나누나요? 8괴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적은 숫자는 6으로 나눕니다. 왜? 초효부터 상효까지 6개의 효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숫자를 나눠서, 자,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머지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35를 8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한 음절씩 8음절로 외운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천택화래 풍수산지 이렇게 한 음절씩 외운다고 했는데, 자, 세 번째면 천택화, 그래서 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 5는 천택화래 풍, 다섯 번째 풍이죠. 그래서 풍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을 6으로 나누면 또 나머지가 5가 되니까 5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풍정괴의 5효, 이렇게 얻는 거예요. 선생님, 숫자 떠올리는 거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아무 책이나 펼쳐서 그 페이지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 숫자를 나누시면 됩니다. 뭐든 다양하게 응용하세요. 자, 주역 주사위로 하는 방법, 이건 더 쉽죠. 주사위에 적혀 있거든요. 자, 주사위로 위에 나온 것을 상계로 할지 아니면 왼쪽에 나온 것을 상계로 할지를 정하시고, 상계로 정한 주사위 말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하계가 되겠죠. 숫자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효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주사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는 주사위도 있고 이렇게 괴가 그려진 주사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까만색 이렇게 있다면 빨간색을 상계로 하겠습니다 하고 던지시면 더 편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괴가 그려져 있는 얘는 똑같아요. 두 개의 주사위. 얘도 얘랑 똑같은 주사위라서 뭐로 할지 난감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위에 나온 거 혹은 왼쪽에 나온 거를 상계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계를 뭘로 할지 정했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하계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주역 타로 카드로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역 주사위로 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양한 사례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한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주역 타로 카드로 하는 방법인데 이건 더 쉬워요. 그냥 카드를 잘 섞어서 스프레드를 합니다. 쫙 펼치란 얘기죠. 펼쳐진 주역 타로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괴를 보고 또 한 장을 뽑아서 효를 보는, 어머 너무 쉽네요. 하실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면, 자, 내풍 한 개에 그리고 뒤에 뽑은 건 33번 천산돈이잖아요. 자, 요거는 괴를 보지 않습니다. 33 나누기 6을 해서 나머지가 3이 나오네. 내풍 한 개에 3효,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게 됩니다. 자, 주역 타로 사용하는 방법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뭐 시중에 다양한 주역 타로 카드가 있는데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카드를 잘 섞어서 스프레드 합니다. 쫙 펼치고 펼쳐진 주역 타로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괴를 보는데 한 장을 더 뽑아서 이번엔 효를 보는, 먼저 뽑은 건 괴,
뒤에 뽑은 건 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괴는요. 이 질문에 대한 큰 답을 주는 거고요. 효는 어떤 단계와 상황인데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는데요. 자, 괴가 이 대운의 느낌이라면 효는 살짝 세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괴가 아무리 좋아도 효가 나쁘면 힘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번 대운이 좋아도 올해 세운이 힘들면 힘든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된 주역 카드 어떻게 쓰나 볼게요. 자, 선생님 왼쪽에 보이는 요거, 자, 요 카드가 몇 번 괴일까요? 숫자로 남겨볼까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얘는 6번 천수성괴인데 이거 선생님 6번 천수성괴로 6번 천수성괴로 바로 읽으면 되는데 간혹 이 16번으로 잘못 보셔가지고요. 16번인가? 이렇게 또 리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앞에 괴로 나왔으면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읽잖아요. 천수성이구나 하면 되는데 우리가 뒤에 효를 계산할 때는 나누기 6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6을 6으로 나눈 경우와 16을 6으로 나누는 경우는 달라지거든요. 이럴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뒤에 나온 이거는 몇 번 괴일까요? 네, 그쵸. 중수감괴입니다. 네. 그렇죠. 중수감괴는 29번인데요. 여기 숫자를 우리가 29번이 중수감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아차 하는 순간 여기 숫자 20인 줄 알고 20 나누기 6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괴 번호랑 괴명을 연결시켜서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명쾌하게 보이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카드 썼을 때 저 그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살짝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그림으로 되어 있는 주요 카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뽑은 건 괴를 보고 뒤에 뽑은 건 이 숫자를 나누기 6해서 몇 효인가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이 카드에서 이 효 계산하기가 살짝 번거로울 수 있어요. 나누기 6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림에서 도대체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는 걸까? 의미 유치하는 게 또 쉽지 않기도 해서 전 개인적으로 그림 들어간 카드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빼고 괴로 되어 있는 주요 카드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뇌지혜라고 써져 있고 풍지관이라고 써져 있죠. 괴명이 써져 있는 것까진 좋았는데 우리 효계산 하려면 나누기 6 해야 되는데 그래서 뇌지혜계가 몇 번인데가 없잖아요. 여기는 있지만 여긴 또 없잖아요. 풍지관이 20번이라는 걸 모르면 가만히 있어봐라. 또 책을 찾아보고 아이고 20번이었네? 그럼 20 나누기 6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처럼 괴와 효를 바로 알 수 있는 카드가 나온 거죠. 나누기 6 할 필요 없이 미리 계산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랑블루 주요 카드도 당연히 계산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효 나누기 6 할 필요 없도록 다 계산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2장 뽑으실 때 먼저 뽑은 건 괴를 보시고 뒤에 뽑은 건 동그라미 안에 숫자만 보시면 돼요. 5효구나 이렇게. 그래서 2장을 뽑았을 때 먼저 뽑은 카드의 중지곤을 보시고 뒤에 뽑은 카드에서 5효구나 이렇게 리딩하면 끝. 쉽죠?